딸 공개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?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때 선거 때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사실은 요새 많이 좀 머리도 묶어보고 질끈 동여매고 한번 해보자. 어? 그래서 머리도 묶어보고. 사실 보고 주변에서 하여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너무 그동안 안 알려주셔서 그런지 그런 면모가 하여튼 굉장히 호감도가 되게 높아지신 것 같은데요. 다행입니다. 본 모습이 호감도가 높으니 다행이네요. 본 모습이 비호감도가 높으면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.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예능 출연이. 아니 그냥 그거는 뭐 이렇게 무슨 기획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를 찍더라고요.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 찍는 줄 알았더니 딸 찍고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그냥 진짜 그거는 그냥 그냥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. 사실 그게 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예능 정치라는 게 좀 이게 좀 약간 구태적인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잘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어요. 그동안 계속 여러 번 섭외가 있었는데 안 했었거든요.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죠. 딸 공개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? 근데 이제 그게 항상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때 선거 때 이번 작년 총선 때 우리 딸이 출정실 있게 나왔더니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저 유승민 의원님은 따님 나오니까 뭐 굉장히 막 반응이 좋았잖아요. 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그런 것 아닌가. 응? 장애인 딸이라고 응원 안 하고 싶은 거 아니거든요. 저희 딸은 요새 엄마 화이팅 얼마나 잘 보내는데. 그리고 그때 뭐 총선 때도 우리 집에서 한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류장 정도 떨어진 데서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찾아갖고 막 온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너 왜 왔니? 이제 제가 첫날 출정식에 나온 다음에는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너무 엄마를 돕고 싶으니까 막 쫓아왔어요. 근데 이 비장애인 자녀들 나왔을 때는 엄청 막 뉴스가 되잖아요. 뭐 이쁘다, 뭐 어떤 딸이다, 막 이런데 그거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제 오전 시장하고 좀 이렇게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뭐 업무 방만하다가 끝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나 전 의원님에 대해서 본인이 그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좀 어필하시죠. 뭐 10년 전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서울의 시대 정신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. 특히 지금은 비상시정이다. 통상시정이 아니다. 그런 좀 섬세한 행정도 필요하다. 그렇잖아요. 지금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100만 원, 200만 원 주니까 아니 옆집에는 저 지금 매출이 얼만데 나는 매출이 얼마고 이거 지금 똑같이 200만 원 준다고 100만 원 준다고 해결이 되냐 이런 불만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금도 무상급식 선별 지원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, 그거는? 저는 지금 무상급식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. 동의하지 않고요. 사실은 지금은 뭐 무상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급식은 지금 이제 뭐 무상교육의 확대하고 같이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시대에 무상급식 선별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사회를 인식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의 박영선 장관이 곧 이제 출마 선언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잘 아는 사이라서 재밌는 선거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뭐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같이 했죠. 처음 17대부터 들어왔고 그때 우리 17대 비례대표 할 때 서로 처음 들어오면 그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서로 또 동병상련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렇게 오래 같이 정치를 하게 되네요. 그 장단점을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으세요? 내가 아직 제가 경선 후보의 하나니까 그냥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죠. 지금 단일화가 계속 화두인데요.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단일화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방법은 상관없으니까. 저는 단일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또 서울 시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
다른 거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. 근데 민주당 정부가 너무 브레이크 없이 간다. 우리 생각하고 달리 간다. 그걸 좀 끊어주자.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. 그런 면에서 전 단일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관된 생각입니다. 근데 뭐 제가 지금 경선 후보의 하나니까 뭐 그 지도부가 결정하시겠죠.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정을 한번 쭉 혹시 보셨는지, 보셨으면은 이거는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이거는 좋아서 계승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지 그거를 하나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. 박원순 시정은 뭐 그런 거죠. 이렇게 좀 시민하고 가깝게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하신 것 같고, 참여를 좀 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민을 참여하고 시민을 참여. 저는 그 뭐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, 시민 참여가 안 되고 시민단체만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어요. 잘 믹스가 돼야 되는데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도시관을 좀 가지고 있으시지 않았나. 그러니까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도시 재생에만 너무 집중했다든지 이런 부분이, 그러니까 혁신이나 발전 이런 부분을 조금 너무 도외시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시장이 되시고 나면은 제일 역점을 두고 하시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? 서울의 미래 비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힘든 거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팍팍해진 삶. 또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, 이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라서 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것이 클 거고요. 좀 보충 질문을 드리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가장 관심이 있으니까 재건축, 재개발 규제 완화를 먼저 말씀하셨어요. 근데 사실 그게 가장 빨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 거는 맞죠.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걸 막지를 못해요.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러면 재개발, 재건축하면 또 뭐 투기 수요나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.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야기도 나옵니다. 재개발, 재건축을 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놓기 때문에 이게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. 충분히 공급을 원하는 분들에게,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수요와 공급의 우리 그 원리는 경제학의 기본이거든요.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?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40대인데 저는요, 문재인 정권 되자마자 돈 다 끌어모아서 집 하나 샀는데요. 정말 대박이에요. 그래서 왜 샀냐 그랬더니 노무현 정권 때도 집값이 오르지 않았어요. 진보 정권이 들어가면 꼭 집값이 오르더라고요.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규제를 틀어 막아서 공급이 더 이상 안 되게 할 것이다. 결국 공급은 없을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, 그게 집값을 더 견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서울의 집값은 또 박원순 시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, 이 박원순 시정에 또 사실상 이 서울의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서울이나 또 이 민주당 정부가 주도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를 더 자극한 부분이 있었다, 이렇게 봅니다. 일단 서울시장을 꼭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네. 그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? 서울에서 태어났고 또 서울에서 사선 의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서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제일 안타까운 건 서울은 굉장히, 제가 외국에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보면 잠재력도 많은 도시고 우리 서울 시민, 대한민국 국민이 엄청난, 저는 능력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거기에 서울수장이 정말 이 서울을 조금만 더 잘 만들면 뭐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말 세계적인 도시에 당당하게 어깨를 겨눌 것 같은데, 그 조금이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제 고향 서울이 정말 세계 도시로, 아시아의 도시로, 수도로 좀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오랜 꿈입니다.